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1등급 기본 시즌 4입니다. EBS 변형 문제 21주차. 그리고 마무리 필살기가 7페이지부터 있는데 잠깐 봐주기 바랍니다. 21주차는 매화단초 국화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7쪽에 2012 수능이 있어요. 요게 94.1등급이야. 2012 수능. 자, 어렵습니다. 자, 마무리 필살기 요 교재로 55쪽이라고 적어둬.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7쪽부터 딱 시간을 재서 80분 동안 50문제를 풀고 다 푼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필살기 55쪽을 보면 이 책 55쪽을 펴세요. 이 책 55쪽. 이거는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니까 특히 21주차, 22주차 마무리 필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6 평가원이야. 2013학년도 6월 평가원인데 요거는 이제 둘 다 94.1등급이다. A형도 이제 100점을 받으려면 120점 실력을 갖춰야 돼. A형 학생들도. 자, 넘겨봅니다. 가볍게 쭉 풀다가 13쪽에 가면 비트겐슈타인이 나와. 굉장히 악명 높은 철학제 시문이야. 작년 2015 AB 공통으로 나왔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 19번이 세 번째로 어려웠고 20번이 두 번째로 어려웠는데 요거는 수업 들을 때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또 한 2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져. 특히 20번을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 18, 19, 20 17에서 20번 사이 비트겐슈타인은 필사를 해야 돼. 17에서 20번 사이는 이렇게 필사라고 적어. 필사란 출제자 입장이 되어보는 것인데 여기 제시문, 문제, 보기, 선택지까지 다 옮겨 적은 다음 거기서 내가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요게 체화되면서 이해가 된다. 14쪽도 마찬가지. 다음 장 21에서 24 사이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다. 박지원의 호질은 가볍게 넘겨도 되고 30번이 좀 어렵고 17쪽에 있는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산 너머 남촌에는인데 그 1년에 숫자 1에 2연, 미리근 5월이면 보리내 음새 밑줄을 그어줍니다. 미리근 5월이면 보리내 음새. 얘들아, 밀과 보리는 5월에 익어. 요게 만은사에서 어와 보리가을 되었구나 할 때 그 보리가 5월에 익는데 계절 배경이 가을이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 그래서 왕창 틀렸으니까 보리가을은 계절 배경이 5월입니다. 5월. 밀도 5월이야. 17만 명이 시험을 봐서 정답률이 4.7%인데 정답률이 그 4.7%의 학생이 시골 학생들, 즉 밀과 보리를 알고 있는 학생들만 맞았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 넘겨봅니다. 19쪽에 37번이 네 번째로 어렵다. 함세덕의 산어구리. 올해는 극문학이 유력하니까 극문학 진지하게 잘 풀도록 한다. 20쪽에 41번 별표 5야. 다음 21쪽에 43번 별표 1인데 요게 2015 B형 21번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하고 똑같다. 43번을 별표 넘버 1으로 해도. 자, 23쪽에서 2012 수능 등급 컷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수능이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50여 명 넘게 이 성공 사례를 적어놨어. 그런데 이 성공 사례들을 잘 읽어보면 마무리 필살기하고 필사 이야기가 아주 많다. 23쪽의 두 번째 학생은 홍콩 생활을 6년이나 했어. 그래서 외국 생활을 아주 오래 한 학생인데 어쨌거나 1등급이 딱 나와서 연세대 경영을 갔던 학생이야. 다음 뒤에 14번 학생도 별표를 쳐놔. 이 14번 학생이 누구냐면 추석 특강 때 경기예고 김진영 학생인데 2011년 6월 평가원, 그러니까 19주차, 20주차 풀라고 했던 게 98 1등급, 98 1등급이야. A형 수준보다 더 쉽죠. 그런데 이게 98 1등급, 98 1등급 나오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 근데 2012 수능 가서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야. 뒤통수를 사정없이 맞은 건데 이 김진영 학생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추석 때
추석 특강 때 EBS 총정리할 때 강남 메가스터디로 와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주의를 당부했던 건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6월 9월 이 평가원 보고 국어 공부 안 하는데 수능 가서 큰 코 다친다. 꾸준하게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해서 제대로 공부해라. 그때 이슬이 있었나 이 무렵에? 너 고3 때 2012 수능 봤나? 2013 수능 1년 뒤구나. 그러면 근데 이 김진영 학생은 6월도 100, 9월도 100이었어. 근데 추석 특강 때 와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제대로 듣고 나서 수능 때도 100점을 받아서 거기 연세대 응용 동계 서울대 인문학부 이렇게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쭉 넘겨봐. 이게 이제 그 25번 학생 서울대 사과대관 학생도 있고 31번 학생은 의대를 3승한 학생이야. 그 다음에 39번 학생도 강남 메가에서 듣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볍게 학생 졸업한 입학한 합격한 휘문고등학교 학생이다. 39번 이동열 학생이지. 추석 특강은 당연히 듣고. 자 42번 학생 그 다음에 43번 학생 한림대 의대 경북대 수의대 간 학생이 있고. 자 눈여겨볼 학생은 저 뒤에 47번 학생이야. 이 47번 학생은 연세대 치대를 합격했는데 이때 필사를 한 학생이야. 이 학생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이 2012 수능 때 6월 9월을 다 옮겨 적고 나서 최고 결과가 나왔는데 필사를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실천을 해가지고 친숙해진 거야. 장수생들한테 효과가 있어. 어쨌거나 전부 다 옮겨 적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고 출제자 입장에 서게 되는 거니까 여기 그 47번 학생을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 별표를 쳐두고 꼼꼼히 읽어보도록 해. 뒤에는 이제 적중한 문제들이 쭉 있고 적중한 문제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무리 필살기. 지금 현재는 수능평가원 기출분석 넘버원 그 A형이든 B형이든 2012 수능은 다 합니다. 쭉 넘기세요. 정답 및 해설이 있고 그 해설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 특히 그 44쪽에 가면은 함세덕의 산허구리 37번이 네 번째로 어려운데 이게 가계도가 필요하다. 44쪽에 가계도를 별표를 쳐놔. 이 가계도 하에서 이해하는데 제시문을 읽으면서 가계도를 파악을 해야 돼. 2012 수능은 제대로 된 뒤통수야. 2011 수능도 그리고 2015 수능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 올해 6월에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 줘야 된다. 그래서 9월이 가장 어려웠고 6월 9월 중간으로 수능이 나온 게 이상적이야. 수능은 내 생각에는 1등급 컷이 한 94? 이 정도가 나오면 좀 무난할 텐데 작년처럼 이제 90일 이렇게 나오면 장난이 아니게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47쪽 수능용어 어휘 쭉 정리를 합니다. 거기 체크를 하세요. 여항, 역동적, 연마. 기역부터 시작해서 1주차 지금 이응까지 온 거야. 자 오른쪽에 열적다, 염세적, 염치, 영탄 넘깁니다. 48쪽에 영탄법 완곡하다 체크합니다. 완곡하다. 완곡어법은 오른쪽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모나지 아니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본 놈들 물러가라 조선 독립 쟁취하자 이건 시가 안 돼. 직설적 말하기야. 그런데 빼앗긴더라도 봄은 온다. 또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렇게 나와야 완곡어법이 된다. 시는 그래서 완곡어법이야. 자 밑에 완상은 감상이다. 완연하다 체크, 왜곡 체크합니다. 오른쪽 49쪽 갑니다. 한자성어에서 전인미답의 경지, 전전긍긍, 전전반측, 전화위복, 절차탁마, 대기만성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절치부심, 점입가경, 정곡, 정저지와 재행무상, 조령목에, 조변석계 체크해 둡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치는 게 조변석계야. 넘깁니다. 50쪽에 오른쪽에 그 조삼모사, 조족지혈 그 다음에 조장을 체크해서 세모꼴을 쳐놔. 조장은 부정적 의미로만 쓰인다. 이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울 조자에 잘 자라도록 돕단데 조장은 부정적 의미로만 쓰는 거야. 조장에다가 세모꼴 치고 도와서 성장시킨다는 뜻으로 쓰이나 급히 크게 하고자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도리어 모든 것을 해치게 된다는 뜻도 지니고 있는데 조장 요게 이제
2009 수능 12번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공고 수능이니까 여러분들은 18주 차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 조장하고 조성하고 조장하고 조성하고 이 조성은 이제 만들어서 이루다 이런 뜻인데 조장은 꼭 부정적 어감으로 사치풍조 조장 뭐 태폐풍조 조장 이렇게만 쓴다라는 거를 정리해. 자 오른쪽에 그 좌고 우면을 보면 이게 94 2차에 나왔고 2011년 9월 평가원 서유형의 용미단기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유부단의 동의어. 자 이쪽 저쪽 둘러보면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앞뒤를 재미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우유부단으로 체크해도 좌불안석, 좌정관천, 좌충우돌, 주객전도, 주경야독, 주마가편, 주마간산, 중마고우, 중과부적 체크한다. 중과부적, 중구난방.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막아내기가 어렵다. 앞뒤 없이 떠들어댄다. 중구난방이다. 이거를 공부하고 51쪽을 풀도록 해. 그러면 이제 해설지에 정답이 있으니까 딱 공부를 해주도록. 자 그리고 이제 뒷장에 가면 지난주 복습할 게 있습니다. 요 내용대로 복습을 해주면 돼. 2012 수능 조금 두껍죠. 수능이라서 그렇다. 어쨌거나 잊지 못할 수능 중에 하나야. 그 이유는 2011 수능, 2012 수능은 뒤통수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학생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것도 수능장에서. 6월, 9월이 너무 쉬웠을 때 수능장에서 어려워졌다. 그게 이제 그 고3들은 잘 모르겠지만 재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다. 작년 수능 때도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1번에서 5번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특히 5번이 가장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97 수능 54번에 나온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 반어를 좀 잘 찾아야 돼. 자 정과정은 뭐 여러 차례 나왔을 터인데 이 페이지 1번에서 5번 사이에다가 가는 인수 B야. 나가 인터넷 수능 A형 거다. 정훈의 탄공가. 자 들어가 봅니다. 요거는 이제 2013 경찰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웠었다. 내님을 그리사와 울며 지내다니 산접동세 난 비슷합니다. 자 접동세는 감정이입이야. 가는 이제 한해 시약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자 아니시며 거칠하신다 앞에다가 빠르게 집어넣어.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아으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지는 달 새벽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천지신명 초월적 존재야. 그래서 이 잔월효성은 정업사로 치면 달이야. 달. 정업사라는 작품으로 치면 달. 초월적 존재야. 천지신명이시여. 초월적 존재가 수능에 나온 것은 2011년 6월 평가원 40번 문제다. 심청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는 이제 옥황상제나 어떤 신선선녀 그리고 부처님 절대자 신 그리고 용왕님 뭐 정도가 될 거다. 잔월효성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자 자연물에 의탁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죠. 이 잔월효성 천지신명은 증인 역할이야. 일종의 증인 역할.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져라 아으 일편단심이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으 오행이라고 정리를 해.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우기시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칠행의 결백을 호소하죠. 직접적으로. 나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야. 말인말이신벼. 자, 무사람들이 참소하는 말입니다. 모함입니다. 야. 스르픈데 아으. 자, 8행하고 9행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두 행을 합치어서 한 행으로 만들고 봤더면 19채 향각. 그래서 향각의 고려가요야 정서의 정과정이다.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 원망이 있죠.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아소니마.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도람들으샤 개오쇼셔. 주제야 주제. 창작의 궁극적 목적. 돌려들으시어 다시 사랑해 주소서. 2003년 9월 평가원에도 출제되었던 작품이다. 자, 충신연주지사의 첫 작품이고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을 이입했다. 접동세조. 자연물에 기대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결백과 임금님에 대한 충절을 나타낸 충신연주지사의 첫 작품이야.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해. 유배문학의 첫 작품이다. 정과정. 자, 단독 문제는 없고 가나다 결합 문제가 많다. 자, 다음은 정운의 탄공가 봅니다.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 조금 어렵게 돼 있어. A형 작품인데 사실은 그 B형에는 누앙사가 있어. B형에는 이제 누앙사가 있고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로 작년에도 A형에 나왔습니다. 탄공가. 그런데 이제 노계 박인로의 상사곡 이런 작품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올해도 가사가 뭐 유력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쉽게 풀었을 테니까 해석을 잘 적으면서 따라온다. 하늘이 삼기심을. 자, 하늘이 만드시기를 일정고루 하련만은. 일정하게. 일정고로 하련만한. 일정하게 하련만한.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이대도록 고초한고. 고초한고 세목골. 괴로운고. 가난으로 고통스러운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난스러운가. 한탄이죠. 직설적으로 고통스러운 화자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 삼순 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자, 30일 동안 여러분들은 90번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 9번. 삼순 구식이야.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뜻이야. 삼순 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자,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10년에 갓 한 번을 쓰거나 못 쓰거나 지독하게 가난하다. 갓 하나를 가지고 10년 동안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 누공인들 날같이 텅 비었으며 원원 갓난인들 날같이 아주 심할까? 서리법입니다. 안표 누공. 자, 안현의 표주박이 자주 비다 이런 뜻이야. 안현은 공자의 제자인데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빈곤하였고 불우하였죠. 물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표 누공인들 나같이 비었을까? 비교야 비교. 내가 안현보다 가난하다 이 뜻이야. 원원 갓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아니다. 청빈의 대명사. 자, 원원의 가난. 원원은 역시 공자의 제자야. 집이 정말로 가난했는데 청빈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원원의 갓난이들 날같이 아주 심했을까? 자, 화자의 궁핍한 생활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봄날이 더디 흘러 춘일이 지지하야. 봄날이 늦고도 늦어서 포고기 배야거늘. 뻐고기야. 뻐고기가 재촉하거늘. 배야거늘 재촉하다. 동편 이웃에. 자, 동린에 따보 얻고 동쪽에 사는 이웃에게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를 얻었습니다. 서쪽 이웃에 호미를 얻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농기구를 이웃에게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동편에 동쪽 이웃에 따비를 얻고 서쪽 이웃에 호미를 얻어서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자,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했다. 올벼시 한 말은 반나마 쥐가 먹었네. 역시 세목골처. 설상가상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야. 농사지을 벽시마저 쥐가 먹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네. 기장피, 조합, 팥은 서너 대 심었다. 자, 궁핍한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하나한 식구 이리하여 의 살리. 춥고 배고픈 식구들 이리하여 의 살 것인가. 자,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서라. 시상전환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하죠. 자, 그런데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죽순물.
자, 죽을 써서 물은 상전이 먹고 상청 먹고 건더기 건너서 종을 주었다. 자, 상전은 양반인 화자를 얘기하는 거야. 양반인 화자.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자, 눈살을 찌푸리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머슴들이, 종들이. 양반집이니까 이제 머슴이 있는데 머슴마저도 무시해, 주인을. 자, 상전의 정성과 노력을 몰라주는 버릇없는 종놈들 이야기야.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 휘파람을 분다. 주인을 무시하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자, 그 네 번째 문제야. 개인적인 현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 자,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인데 요게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지. 얘들아, 그 지금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시적 화자가 일반적으로 한 말이야.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기억이나 니은. 안표 누공인들 날같이 텅 비었으며 원언간난인들 날같이 심했을까? 이거는 시적 화자가 일방적으로 한 말이긴 해. 그런데 이 디귿은 어때 지금? 죽을 쑤어가지고 물은 상전이 먹었어. 물은. 국물은. 물만. 그런데 건더기는 종을 주었다는 거야. 건더기. 그런데 종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콧방귀를 끼면서 코로 휘파람 분다. 자, 중략 뒷부분으로 가자. 세시상망 명일 기재난 무엇으로 향사하며. 자, 세시절기야. 명절 제사야. 명절 때의 각종 잔치 제사. 무엇으로 해 올리겠느냐. 무엇으로 제사를 받들까. 원건 친척 내빈 왕객은 어이하여 접대할 것이냐. 친척들과 손님들 어찌하여 접대할꼬. 서리법이야. 가난으로 대접할 수가 없다. 서리법 어이하여 접대할 것인가.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기도 많구나. 이 원수 궁기를 어이하여 이별하려는가. 궁기에다가 세목 걸쳐 가난 귀신이야. 자, 원수죠. 시적 화자 입장에서는 이 궁기가 가난 귀신. 시적 화자가 원수라고 할 만하지. 이 원수 궁기를 어이하여 여희려뇨. 이별할 수 있을까? 자, 술에 후량을 갖추오고 술에 음식을 갖추오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자, 의인화 시켰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해봐. 이름을 불렀어요. 궁기야 하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일길신량에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일길신량 길한 날을 골라서 사방으로 가라까지 따옴표 해봐. 가라 하고 말을 했죠. 의인화되어 있다. 그랬더니 추추분분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를 내. 화를 내어 이런 말이 의인법. 궁기가 이제 나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체 대화야. 대화체 대화. 자소지로히. 자, 궁기의 말이야. 내가 궁기에게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궁기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봐. 따옴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너는 시적 화자야. 자소지로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희로애락을 너와로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이별할 줄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가라 하여 일어나뇨. 자, 물음표. 그 다음에 다시 따옴표에. 자, 대화체 대화죠. 궁기한테 이제 가라고 내가 말을 했다는 건데 궁기가 답변을 하는 거야.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화체 대화. 자, 궁기. 다 이러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꾸짖어요 나를. 궁기가 웃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공역헌을 꾸짖건을. 도로여 생각하니 내 말도 다 옳구나. 자, 도로여 생각하니 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로구나.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자,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 시적 화자가.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거늘. 자,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야.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너 혼자 유신하야 나를 아니 버렸거든. 인위로 절피하여 억지로 피하여 잔꾀로 이별하겠느냐. 자, 이제 희화화되죠. 좀 우스꽝스럽죠. 가난을 의인화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인위로 사람의 위협으로 절피하여 피하여 관계를 끊어서 좀꾀는 잔꾀야. 잔꾀로 이별하겠느냐. 서리법. 그래, 네 말도 맞다. 잔꾀로 이별할 수가 없다. 자, 부정적 현실 상황이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화자가 생각하니까 내 말도 다 옳구나. 하늘이 만든 하늘 삼긴 인해궁을 혈마 한들러 의하겠느냐. 하늘이 만든 인해궁, 궁 세모꼴치고 혈마 한들러 의하리. 운명적인 체념이죠. 자, 화자가 계속 가난했다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늙었을 때까지 화자는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데 유신하야 신의가 있다. 자, 궁기는 화자하고는 헤어진 적이 없는 사이야.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둘 사이는 헤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가난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다소 우스꽝스럽게 체념적으로 운명적인 체념이 있다라는 거. 체념과 냉소도 있고 신의가 있다고 어쨌거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피하여 잔기로 이별하겠느냐. 하늘이 만든 인해궁을 설마 한들어 의하리. 빈천도 내 분이여니. 내 분수로구나. 자, 빈이 무엇 안빈낙도가 있어. 서러워 무엇하겠느냐. 체념적어줘.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로 귀결되고 있다. 마지막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자, 누앙사 구절로 하면 이거야. 가난하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겠다야. 빈이 무원이다. 가난하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다. 빈이 무원이라고 딱 정리하자. 체념적어줘.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자, 가난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야. 가난을 궁귀, 가난귀신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자, 주제 궁핍한 생활로 인한 고통과 걱정이 있는데 체념의 정서, 운명적 체념,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가 마지막에 나타난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렇게 정리해도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강한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고 가난을 의인화하여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곤궁한 생활을 탄식하면서 안빈낙도하려는 뜻을 노래합니다. 박인노의 누앙사 관련 작품은 유사해. 사실은 그 고난도 어려운 순서로 따지면 요게 B형으로 들어간 게, 누앙사가 A형으로 들어간 게 더 맞거든. 그리고 탄궁가는 B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터인데 바꿔놨어. 요 누앙사는 이미 3번이나 출제됐고 올해도 인터넷 수능에 있는데 뭐 나올 수 있는 작품이야. 상충곡도 4번까지 나왔으니까 A형 학생들 상충곡 조심해야 되듯이 어쨌거나 A, B가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이렇게 정리하자. 자, 이제 다작품 갑니다. 이규보의 시벽이야. 창작의 고통 속에서도 시 짓기를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자.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굉장히 오래 살죠. 인생 70 고래인데 완전히 장수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임금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지. 근데 이제 시창작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시 짓는 일을 그만두어도 될 만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 시 짓는 일을 그만두어도 될 만한 상황. 그리고 또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시를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만 하건만. 자, 무병장수에다가 이 사람 명예까지 다 있어. 저거 무병,
장수하셨고 명예도 최고죠. 무병장수의 명예까지. 이제는 시짓는 일 벗을만 하건만. 자, 처음 생각. 이제 시짓는 일 그만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에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지금도 계속 자 한시도 그치지 않는 시창작 활동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2번 문제의 4번 선택지 가봅니다. 화자가 자신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에서는 귀뚜라미나 올빼미고 가는 산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산접동새가 있죠. 어찌할 수 없는 심하란 놈. 자, 심하,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마력이야. 심하, 별표치고 심하란 녀석. 아침 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한 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자, 시를 짓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심간을 깎아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져버리고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졌다. 살도 또한 남아있지 않다오. 자, 이거 세목골 치고 시창작의 괴로움이야. 시창작의 괴로움. 심간을 깎아내서 시를 쥐어 짜낸 거야. 자, 그런데 시창작의 괴로움을 노래한 다음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괴롭게 읊조리다 그랬어. 괴롭게. 그런데 이게 반어라는 거야. 자, 괴롭다 이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데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시집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겸손한 태도. 자, 그 이규보 선생님이 동국이상국집을 편찬하셨고 동명왕편. 자, 이 동명왕편이 없었으면 고구려 역사가 사라져.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주몽에 대한 내용의 명시조. 그리고 이거는 지금 700년 이상 전해졌는데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전해질 최고의 작품이야.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나 사학과 있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야. 이게 이 책이. 그래서 대학원 입시 이런 데서는 동명왕편서가 그 민족정신, 자주정신 이래서 늘 시험에 나와.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야. 선생님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이규보 선생님. 어쨌거나 위대하신 분이야. 이 시를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천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이랬지만 1000년, 2000년, 3000년 민족과 함께 영원할 작품을 이미 남기셨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자,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야.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의원도 못 고치는 병, 시를 짓는 병이야. 따라서 시적화자는 죽을 때까지 시 창작을 그치지 않겠다. 주제의 창작의 고통 속에서도 시 짓기를 그만둘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에 시 짓기를 결국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그 5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주제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발상과 표현 방법이 다와 같은 것 그랬을 때 반어야. 반어.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다. 괴롭지 않습니다. 시창작의 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2013년 경찰대회에서는 그 1, 2, 3, 4, 5 시가 일부분만 나왔었어. 그래서 그 5번 선택지도 김소월의 먼 후일 요것도 3년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이 경우 이제 반어를 찾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문제가 다소 좀 완성도가 떨어져 가지고 시를 다 넣습니다. 보완을 한 거야. 5번이 가장 어려우니까 보자.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시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잊었노라 세 번이 반복되는데 여기까지만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강조, 반복에는 강조와 리듬감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넣어줘야 돼. 오늘 또 어제도 아니 있고 빗줄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야. 사실은 잊었노라가 지금 잊었노라. 자, 어제도 오늘도 잊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근데 언제 있는지 봐. 시적 화자가 있는 날이 먼 후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한대의 시간이야. 자, 먼 후일이야. 자, 끝허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적어도 먼 후일은 무한대의 시간인데 김소월 씨가 쉬운 듯 하면서도 의외로 또 어려워. 그러면 얘들아, 먼 후일은 저절로 죽으면 잊혀지는 건데 먼 후일 직전까지 잊어 못 잊어. 그러니까 먼 후일은 잊어. 그런데 그 무한대의 시간인 먼 후일 직전까지는 잊는다 못 잊는다? 결코 못 잊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반어가 나와. 결코 잊을 수 없다. 적어도 잊을 수 없다. 여기에 반어가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다. 먼 후일이야. 자, 거기 먼 후일. 오늘 또 어제도 아니 있고. 자, 그러니까 오늘 어제 오늘은 잊을 수가 없지. 안 잊었어. 먼 후일 직전까지도 잊을 수 없다는 뜻이 돼. 그래서 이게 반어가 돼서 5번이 답이다. 97 수능 54번에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자, 우리 지난번에도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가 낯설게 하기의 예로 설명을 했어요. 황동규 즐거운 편지 19주차 즐거운 편지에 요건 작년에 EBS A형에 있었다. 작년 교재에도 97 수능에 나왔어. 같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적어도.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한없이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자, 이 즐거운 편지에는 사소하다라는 말, 사소하다가 별거 아니다, 흔해 빠졌다, 하찮다 이런 뜻인데 전후 문맥에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일이 사소하다야. 자, 그래서 이 사소하다가 늘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 돼. 나는 늘 언제나 항상 그대를 생각한다. 그게 사소한 일이야.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야. 그래서 그대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반어가 됩니다. 이별의 상황에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거기 그 5번 선택지. 수능에서는 제시문으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가 나왔고 정답지로는 그때는 97 수능에서는 시 전체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성립이 된 거야.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그게 사소한 일이지. 별거 아니야. 흔해 빠졌어. 하찮아.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해가 지는 일, 바람이 지는 일. 그런데 나는 늘 언제나 그대를 생각해. 그대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저기 사소하다에서 늘 언제나 항상 그대를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나오면서 반어적으로 소중한 그대를 형상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놀라운 시야. 낯설게 하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시지. 사소하다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바탕에 깔면서 나는 늘 언제나 항상 그대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반어도 봐. 여기 잊었노라 4번 반복돼. 근데 마지막 년이 있어야 확실하게 반어가 나와요. 그래서 시 전체를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경찰대학교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이제 3년까지만 줬는데 문제가 완벽하게 성립은 되지 않아서 4년까지 다 채워뒀다. 97 수능처럼 내야 돼. 97 수능 54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도 반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둬야 한다. 일본어로 간 녀석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 다작품에서 반어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1번이나 2번이나 3번, 4번 골고루 흩어져서 틀려. 1번 광야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에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서리법이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자 의인법이라고 생각해서 1번으로 간 녀석들이 있어.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물론 다해도 뭐 의인법 있죠. 심하란 녀석 아침 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한 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의인법이 없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뭐 의인법은 1번에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뭐 3번에도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요걸 밑줄 그어 세월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다. 꽃이 피었다 지듯이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문명의 태동이야. 지금 눈날이고 눈 세목골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향기 동그라미 쳐서 상징이죠. 대조적 이미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설신성인이 있다. 다시 정고의 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인 동그라미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조국 광복을 가져올 민족의 구원자야. 광야는 민족사의 삶의 터전이다. 자 살신 성인의 자세 조국 광복을 소망하고 있다. 2번 갑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구리거울은 성차름의 개체다. 자 성차름의 개체 파란 녹이 낀 세목을 치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거울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끌어왔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요건 1차 참회야. 1차 참회록이야. 지금 일제시대인데 내 나이는 만 24년 1개월. 자 기쁨도 없이 그저 살고 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즐거운 날 동그라미 쳐 조국 광복의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2차 참회록입니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만 24년 1개월 때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자 거울 상징적인 소재야.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심혈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자 1차 참회에 이어서 2차 참회까지 작성을 하면서 성찰의 부끄러움의 시약 성찰하고 있는 시야. 상징적 시어는 1번 2번 마찬가지다. 3번 갑니다.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취나물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얼굴이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여인을 언제 봤을까.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광에서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을 기억하느냐.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었거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물어봤죠. 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사건이야. 10년 전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옥수수 장수를 하면서 나 어린 딸을 키우는 거야.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엄마 혼자 못 키웠습니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어린 딸아이가 죽은 돌무덤에서 도라지꽃이 피어났죠. 죽음의 미학적 표현이라고 한다. 죽음의 미학적 표현. 이런 것도 낯설게 하기야. 얘들아 낯설게 하기. 죽음의 미학적인 표현이다. 자 아주 비극적인 나 어린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한 거야. 미학적 표현. 산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감정이 의인법 있죠. 서럽게 울었다. 산꽁이 서럽게 울었다. 사람처럼 울었어. 의인법은 그러니까 1번만 있는 게 아니야. 3번에도 감정이입. 산저르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출가를 했습니다.
일제치하 가족 공동체의 붕괴야.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다. 주제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야. 자, 남편은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 딸아이 죽었어.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된 거죠.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인데 일제치하 우리 민족이 이랬다는 거야. 4번은 역설이 있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인 양은 날개를 파다거린다. 날개 동그라미 쳐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역설적인 표현이야.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산새를 저 앞에 날개에서 연결해. 긴밀한 이미지라고 정리해. 자,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앞에 그래서 복선처럼 깔아놓은 거야, 날개를.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산새처럼 자 날아갔구나. 긴밀한 이미지의 연결. 이런 게 이제 시야. 이미지 연결이 아주 좋아요. 역설적인 표현이 있고 긴밀한 이미지로 정리를 한다. 산새처럼은 이제 직유법이야. 감정절제가 있어.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막판에 이제 감정이 표출되는 게 여기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감정절제시고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반어. 자,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5번 가장 어려운 문제 했고 그 다음 3번도 어렵습니다. 1번부터 이제 나아가 보자. 가나다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고전시가 3편 결합이야. 1.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방황하고 있다. 없습니다. 그 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맞지. 분명히. 고통스러운 현실은 가도 고통스럽죠. 가도. 지금 유배지에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 현실이야. 찢어지게 가난해. 고통스러운 현실은 가나에 있어. 그런데 방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고통스러운 현실만 가나에 있다라고 딱 적어두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 소망과 의지가 가에 있어요. 아소니마 도람들으샤 개오쇼셔에 상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가는 확실히 있고 나는 이봐 아이들아 이리하여 어찌 살겠느냐 아무려나 힘써서라. 그래서 시상전환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운명적인 체념으로 가. 체념적 어조를 통해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미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고 다시 불러주기를 희망한다. 현실을 개선하려는 소망과 의지는 가에 강하게 있다. 이렇게. 3번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내면 갈등, 고민이 나타나 있다. 자, 포괄적이죠. 적어도 포괄적인 것이 답이다. 1번 답 3번.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고민에다가 내면 갈등. 물론 외부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 내면 갈등. 포괄적인 것은 3번이야. 임과 떨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합니다. 가는. 나는 가난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 시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병이죠. 그 병 때문에 시창작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이죠. 그래서 내면 갈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3번 답 포괄적인 것.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가에 있죠. 유배지니까.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나가 확실하죠. 나의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었다라는 것. 가에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봐야겠네. 가는 우기시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가. 남의 탓만 하고 있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오행하고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칠행을 근거로 해서 오행과 칠행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11행 도람들으샤 개오쇼셔 주제가 나온 거야. 그런데 벽이더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무사람들의 모함, 참소 모함입니다. 슬픕니다. 자, 원망의 정서가 님이 나를 벌써 잊었단 말씀입니까? 임을 원망하고 자신을 모함한 자에 대한 원망도 있어.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은 가나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가나.
자, 1번 고통스러운 현실 가나. 그런데 방황하고 있다가 틀렸고 2번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소망은 가. 3번은 가나다 모두 있어. 고민은 내면 갈등이라고 딱 적어준다. 1번도 반절 넘게 틀렸습니다. 4번은 가.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죠. 5번은 가나. 네, 부분적으로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얘들아, 그래서 가시의 화자를 비판하라 그러면 아니 땡굴 두 개 연기 날까? 왜 당신은 남의 탓만 하십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내 탓이요, 이게 없어. 2번 가와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그게 5번의 1번 선택지 광야라고 적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는 5번의 1번 광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야 돼. 얘들아, 모든 시에는 잘 들어. 이게 문법에서 동사를 우리가 정리하잖아. 동사는 품사 동사는 모든 시에 다 있어. 시 전체에는. 동사는 움직임이야. 동작 작용이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다 있어. 어떤 시든지 간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시는 없어요. 자,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다. 울며 지내고 있잖아.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나에도 춘일이 지지하야 포곡이 재촉하거늘. 자, 봄날이 늦고 또 늦어서 뻐꾸기가 재촉한다. 춘일이 늦고 늦어서 뻐꾸기가 재촉하거늘. 자, 동쪽 이웃에 따비를 얻고 서쪽 이웃에 호미를 얻었지. 자, 얻었다라는 거는 동사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 전체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시는 없어. 그래서 이런 선택지 조심해, 얘들아. 평가원에도 나왔는데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 이런 건 엉터리야. 시 전체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선택지에 속지 않도록 해. 시 전체에서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는 엉터리야. 시 전체는 동사가 꼭 나오게 마련이야. 다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정승에 올랐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70을 넘었다.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넘다. 70을 넘었다. 시간의 흐름. 정승에 올랐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동사는 동작 작용이라서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 있어. 움직임이야, 움직임. 근데 동사가 없는 시는 없어. 시 전체로 봤을 때.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만 하건만 어째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그만두지 못하고 시를 짓고 있는 거잖아. 그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다만 얘들아, 2번에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의 내적인 질서가 시간의 흐름이어야 돼. 광야. 그 다음에 추나추동으로 전개된 시들 있지. 삼해인곡, 면왕정가 이런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이야. 동동처럼 원령체 있죠. 이런 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다. 2번 감각적인 언어로. 자, 시 전체에 감각적 언어도 다 있어. 시간의 흐름도 있다고 그랬고 시 전체에 감각적인 언어도 다 있는데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나의 군기가 그냥 가난 귀신인데 이건 존재하지 않지만 시적 화자에게 말까지 건네지. 대화체 대화. 그러니까 군기가 마치 의인화되어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가다의 공통점인데 감각적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에 나의 군기도 적어두고 다에는 그 심하란 녀석이야. 분명히 심하란 녀석은 심하란 놈 아침 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잖아. 몰래 따라다녀. 그림자처럼. 몰래 따라다녀. 한 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생동감이 있어. 이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마력이라고 해. 역시 의인화가 된 것처럼 보이고 존재한다고. 자, 다시의 심하란 녀석. 나의 군기. 3번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는 아소 니마 도람드르샤 게오쇼셔는 님이죠, 님. 그러니까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라 임금님이야. 따라서 의인화된 대상은 다의 심하란 녀석이야. 심하란 녀석에게 얘들아 의인화된 대상은 끊어. 다에만 나와. 이게 조심해야 돼. 의인화된 대상은 다. 그 다음 말을 건네는 형식은 가의 아소니마야. 물론 그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천지신명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월적 존재인데 뭐 의인화, 감정이입, 산접동세와 나는 비슷합니다. 여기에 의인화가 있다 볼 수도 있거든. 그런데 말을 건네는 대상은 누구야? 아소니마야. 님에게 말을 건넨다고. 즉 접동세에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야. 잔월요성에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정업사에서 A형의 중요한 작품 정업사에서 달아 높이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우시라. 여기 달도 천지신명이라고 해서 달님이시여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높이 높이 도드시어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가 정업사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의인화된 대상은 가다에 있는데 말을 건네는 형식은 아소니마 님에게 말을 건네는데 님은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이니까 의인화된 대상에게 의해서 끊어. 부분적으로 말을 건네는 형식은 가에 의인화된 대상은 물론 가다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다. 4번이 답입니다. 화자가 자신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죠. 산접동세 그리고 귀뚜라미나 올빼미야. 4번 답. 애원과 호소의 어조로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낸다. 가시에 해당되죠. 애원과 호소의 어조야. 억울합니다 이거야. 억울합니다. 자 이게 선택지가 만만하지는 않아. 2번에 2번 감각적인 언어가 나오면 생동감도 연결됩니다. 나의 군기는 대화체 대화니까 청각적 이미지죠. 자 2번은 사로 화자. 다음 3번을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나와 나의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나와 나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에서는 가난을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삶에 대한 체념, 안빈낙도의 태도, 안빈낙도의 태도로 끝나. 태도가 달라졌어. 분명히 하나한 식구 이리하여 어찌 살겠느냐.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서라. 자, 이 부분에서 중략 윗부분에서 가난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가난한 삶에 대한 체념 안빈낙도로 갔고 다 역시 앞자리에서 나는 모병장수 명예도 최고에 올랐고 70이야 나이가 정승반열에 올랐고 시 짓는 일을 벗을만하다 이랬던 건데 시를 다 잊고 봤더니 죽을 때까지 시를 짓겠다라는 내용이죠. 죽을 때까지 시를 지어야겠다. 시 짓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래서 3번 답을 일로 갈 것. 시 짓는 일 벗을만하다. 그래 놓고는 끝털이에 가면 괴롭게 읍졸이다. 근데 이건 반어야. 그리고 이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그랬으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시를 짓겠다는 이야기 1번 답. 2번 나다 모두 대상에 대한 자 냉소적인 태도는 이제 나의 첫 장면 이 가난에 대해서 가난 귀신에 대해서 나의 처음의 냉소적 태도가 좀 나타납니다. 나의 처음이라고 적습니다. 나의 앞부분. 3번 나와 나는 모두 대상에 대한 우호적 태도 유지. 다의 심화 우호적 태도죠. 우호적 태도 심화. 자 4번 자 겉으로는 그 3번의 우호적 태도가 심화 맞는데 겉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 이렇게 보인다. 얼핏 볼 때는. 자 다와 달리 나는 거리를 두고 자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 그랬는데 처음에 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이제 제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건넸던 거고 근데 그 군기가 반발을 하죠. 따라서 거리를 두었다가 틀렸어요. 그리고 다의 심화는 우호적인 존재야. 그래서 다는 거리가 가깝다. 심화와 거리 가깝다. 우호적인 태도야. 심화와 거리 가깝다라고 적어. 다 역시 처음에 가난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었으나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 자 관찰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난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가난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발 가난 귀신이여 물러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 X해. 그리고 처음에는 거리를 두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냥 수용하잖아. 안빈낙도 체념으로 갔어.
나와 달리 다는 대상을 측은하게 여기는 태도. 자, 측은하다 X합니다. 심하란 녀석, 거리 가깝다, 우호적 태도에 가깝죠. 자, 그래서 3번이 어려운데 1번을 답으로 할 것.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번, 3번을 많이 틀렸다. 다음 4번 가자. 기역 미음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것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제야. 조선 후기의 가사는 관념적 대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 관념적 내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충과 효, 충, 효, 자유, 정의, 진리 이런 게 관념이야. 자유, 정의, 진리 눈에 안 보여. 조선전기 가사에서는 충과 효 이런 게 있었는데 조선 후기 가사는 일상의 경험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 개인적인 현실상을 개인이 처한 현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데 이런 작품이 이제 누앙사도 있고 여기 이제 탄군가에도 있는데 누앙사에는 어떤 구절이 있어? 누앙사에는 자, 설대인 숭룡의 빈배를 속인다고. 자, 숭룡만 있는 거야. 그 뗄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설익은 숭룡에다가 빈배 속일 뿐이로다. 자신의 배를 속인다고. 숭룡을 먹었으니까 밥을 먹은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 게 누앙사에 나타나.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우유를 마실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중발에다가 맹물을 떠놓고 거기다 우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저으면 하얘지죠. 그래서 우유를 마셨다고 빈배를 속이는 형국이라고. 예전에 자린고비들이 어떻게 생활했어? 고등어 장사가 지나가면 온 식구들이 가서 고등어를 다 만져. 비린내가 나게.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손을 씻어. 그리고 거기다 물을 썰어가지고 비린내만 난 고등어국을 끓여 먹었다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자린고비들이. 또는 천장에다가 그 조기 한 마리 걸어둔다고. 밥 먹고 소금 먹고 조기를 쳐다봐.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눈으로 먹는 거야. 그래서 자린고비들 일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누앙사에도 아주 현실의 궁핍함이 잘 나타나 있는데 얘들아 그 4번에 1번 2번도 궁핍한 생활상은 맞아. 삼순구식을 못한다. 10년 동안 갓을 하나만 썼다. 그 다음에 암표, 누공, 원헌, 갓난 내가 최고 가난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기억이 답이 되려면 니은도 답이 될 수 있어. 궁핍한 생활상.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난 걸 골라야 돼. 가장 잘 드러난 거는 이 시적 화자가 경험한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경험인데 디귿에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거지. 죽을 쏘았어요. 국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를 건져서 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만 뀌잖아. 종들조차 무시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진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게 디귿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자, 누앙사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설대인 숭룡의 숭룡의 빈배를 속이다. 숭룡의 빈배를 속이다. 그게 이제 누앙사 구절이고 리얼. 자, 리얼은 죽거나 살거나 이별할 줄 없었거늘 어디가 누구 말 듣고 가라 하여 일어나뇨. 가난을 의인화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희화화하는 거지. 어쨌거나 너를 끝까지 지켜준 건 군기밖에 없다는 거야. 나밖에 없지 않느냐. 맞는 얘기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자, 미음은 안빈낙도우자세가 나타나. 그래서 4번 조심할 게 가장 사실적으로 드러낸 선택지가 3번이고 누앙사 구절로 친다면 설대인 숭룡의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그래서 B형의 누앙사, A형의 탄공과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양이다.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5번, 3번이 특히 어려웠고 1번도 어려웠고 어떤 반에서는 2번이나 4번까지도 어려웠던 반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작년에 B형은 관동별곡, A형은 노계가사가 상사곡으로 나와서 가사 쪽이 좀 더 유력할 수 있으니까 앞에 1번에서 5번의 A, B 공통으로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주기 바란다. 6번에서 10번 이춘풍전 1507 A형에 나왔어.
따라서 B형 학생들도 교육청 A형을 풀어도 좋은데 여기 이 춘풍전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본이 좀 달라요. 이게 1507 교육청 A형 39번에서 42번까지 나온 판본에서는 비장이 직접 신문을 해. 비장이 직접 신문을 하는데 여기 지금 6번에서 10번 판본에서는 비장이 직접 신문한다 라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박시전 요거는 출제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할 것. 특히 B형 학생들한테 11번, 15번 이런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6번, 7번, 10번 이쪽에서 틀리기도 하고 11번, 14번 여기서 틀리기도 해. 그 다음에 이제 17, 18번, 19번 특히 19번도 아주 많이 틀립니다. 20번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문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물론 B형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형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A형, B형 학생들이 수능은 좀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푸는 게 꼭 필요하다. 칠판 지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